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주식회사법 12주차 기업법 2는 우리 13주차 벌써 이거 종강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꼭 가는 걸 달려간다는 표현을 써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요. 제가 저번 주차 강의에 또 말씀드렸지만 일단 온라인 강의는 온라인 강의대로 계속 종강을 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오프라인 수업이 시행된다. 그러면 다시 가서 오프라인 수업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수업을 열심히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여러분? 네. 자, 그렇게 여러분이 좀 참고해 주시고 우리 저번 주차에 이제 그 대표이사와 집행임원 제도를 하면서 이 집행임원 제도가 들어온 취지가 집행 그 이사회의 권한이 두 가지 있었죠. 업무 집행에 대한 뭐가 있었어요? 감독권이 있고 업무 집행에 대한 그렇죠. 의사결정권이 있는데 이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자기가 감독을 한다는 게 좀 자기 모순적이지 않냐. 그래서 이거 좀 분리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같은 것들은 누가 하느냐? 누가 한다고 했죠? 의사결정은? 그렇죠. 집행임원이 하고 이사회에서만 감독권을 해요. 자, 이렇게 이 자기가 한 일에서 자기 모순적인 그 모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들어온 게 바로 집행임원 제도인데 이렇게 이사회가 업무 집행에 대한 감독권을 갖는 것 이외에도 주주가 일정한 경우에 갖는 거라고 갖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부터 수업을 좀 시작하겠습니다. 주주가 업무 집행에 대해서 감독권을 행사한다. 그렇죠. 이 주주 같은 경우는 주주들이 모여가지고 뭘 형성합니까? 네, 이 주주들은 모여가지고 그걸 만들죠. 뭐 주주총회에서 의사를 결정하는데 감독권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소수 주주권만 된다. 그래서 1%의 소수 주주. 제가 얘기했죠. 위법행위 유지 청구권 대표소송 여기. 그래서 이렇게 대표 소송가 이렇게 그 이사가 위법행위를 했을 때 이럴 때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소수 주주권은 우리가 뭘 기억해야 돼요? 종류 주식과 더불어서 그 다음 뭐예요? 이 소수 주주권. 그 다음 또 뭐 있었어요? 단주, 또 감사 선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였어요? 주식 평등의 원칙에 대한 뭐였습니까? 주식 평등의 원칙에 대한 예외가 될 수 있다. 예외. 주식 평등 원칙에 대한 예외가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소수 주주권 위법행위,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 청구권. 자, 그 다음에 주주의 대표 소송. 이런 것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이 우리 주주권에 관한 내용을 볼 때 그냥 이런 개념을 정도 이해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업무 집행 감독권이 어떤 구체적으로 형성되기 위해서 필요한지 또한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이번 시간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그 강의 교재 32쪽을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32쪽에 오시면 이사의 위법 행위에 대한 유지 청구권. 얘는 신주 발행 유지 청구권과 비교해라. 자, 우리 이제 우리 저번에 이제 옛날에 공부할 때도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 신주 발행 유지 청구권 같은 경우는 단독 주주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주이면 할 수 있지만, 자, 그런데 주주 여기에서 말하는 위법 행위 유지 청구권은 1%의 소수 주주가 할 수 있다는 게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여러분이 비교할 줄 아시겠죠? 그런 거 좀 비교해 주시고. 자, 보세요.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해서 회사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염려 동그라미 칩니다. 염려가 있을 때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나 소수주주, 이때 소수주주, 이 소수주주가 뭐냐, 1% 이상의 소수주주가 회사를 위해서 그 이사에 대해서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유지는 제가 설명드렸죠. 네, 뭐야? 스탑, 그만두게 한다, 즉 저지한다, 네, 이런 뜻이다. 어떤 상황을 그대로 유지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만두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는. 자, 요거 좀 여러분이 좀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요건을 보세요. 요건 보시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이사가 하려고 해야 하게 되고, 이사의 고의 또는 가실 또는 이사의 권한 범위 내에서 대해서는 그 권한의 범위에 있어서 했는지 아닌지 묻지 않는다. 일단 고의 가실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고, 누가? 이사. 그럼 이렇게 유지 청구를 행사할 수 있는 당사자는 누구냐? 감사위원회 당이 되고, 거기 제가 고득채로 써놨죠. 1%의 누가 된다? 주주가. 그래서 이런 주주가 뭐 하냐? 감독권을, 업무 집행에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거 보통 이 업무 집행의 감독권은 누가 행사한다고요? 네, 이사회에서 하는 거예요. 이사회에서 권한이지만 주주도 한다. 이게 특이한 점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왜 알고 계셔야 되겠죠. 네.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절차는, 얘는 이제 위법행위 유지 청구권이기 때문에 반드시 소송으로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재판 외적인 방법인 의사표시로 행사할 수도 있고 가처분도 신청할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런데 얘는 반드시 소송으로 해야 된다. 요걸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소송하니까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또 갑자기 질문을 하게 됐네요.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우리 상법에서의 그 소송은 뭐였죠? 회사법 배우면서, 기업법을 배우면서, 그렇죠? 주식회사 설립 무효의 소송, 그 다음 주주총회 하자, 소, 네 가지 있었잖아요. 그죠? 우리 조문까지 봤습니다. 꼼꼼하게. 지소, 무효, 부당거래, 부존재 이런 거 공부했죠? 그리고 여기서 지금 대표소송 배우는 겁니다. 대표소송. 자, 두 번째 이제 대표소송이 나오는데, 의의 보세요. 회사가 이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을 게을리했다. 아니, 회사의 손해에서 이 이사를 좀 회사가 어떻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화가 난 주주, 1%의 소수주주가 회사를 위해서 대신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서 제기하는 소송이다 이 말입니다. 이 소송을 우리는 대표 소송이라 한다. 이해되셨습니까? 이 소송을 우리는 대표 소송이라 한다. 자, 그래서 이 법적 성질은 보세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어제가 아니라 우리 저번 시간에 갑 주식회사에 대한 A 이사의 책임을 추궁해야 돼요. 주식회사가. 근데 추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B라는 주주가 회사를 위해서 대신 소송을 제기한다. 그래서 얘가 원고가 된다. 얘는 피고가 된다. 그래서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그런 형태다. 그래서 제3자 소송 담당에 속하는 경우로서 소수주주가 원고가 되고 이사가 피고가 돼서 소송을 제기하는 형태를 띈다. 요건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민사소송법 공부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네. 자, 그 다음에 요건을 보세요. 이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고, 그 다음에 나번에 보시면 이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이유가 생겨야 되고, 주주의 소제기 청구 및 회사에 대한 혜택가 있어야 돼요. 주주가 소를 청구를 했는데 혜택가 아니라 옛날에 혜택는 과자, 제가 회사죠. 혜택, 콘, 혜택, 땅콩으로 버무린 튀김 과자, 혜택, 지금도 나오잖아요. 맛동, 띵, 그 다음에 혜택, 브라, 띵, 콘, 이렇게. 그렇죠. 그 혜택제가. 맛있죠? 또 혜택제가와 쌍별이는 롯데 제가도 있었고, 오리온 제가, 크라운 제가, 또 많잖아요, 과자가. 그죠?
과자가 좀 갑자기 먹고 싶네요. 이 과자는 또 트랜스 지방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야 되고, 예. 또 포화 지방이 많아서 여러분, 이 먹으면 또, 예, 이 살이 찌기 때문에 건강식을 드시기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해태 이런 말 쓰면 안 되죠. 이 해태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나태하다, 태만이하다, 게을리했다 이런 뜻을 해태했다 이런 말 씁니다. 다 이거 이제 순화를 좀 해야 됩니다. 게을리했을 때 해태 두자, 게을리했을 때 여섯자. 이게 뭐 쓰기 싫어서 귀찮아요. 그래서 이 법률 용어 뭐 각하다, 기각하다 이러는 것들 전부 다 우리 뭐 모습, 종류 이런 것들 태양, 양태 이런 말 일본 말 쓸 필요 있을까요? 예,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굳이 계속 답습할 필요가 없이 어떻게 해요? 좀 버릴 건 버리고 이렇게 해야 한다. 예. 자, 그래서 이렇게 해태했을 때 당사자는 1%의 소수주주라는 걸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1%를 항상 소송을 제기하도록 유지해야 되느냐? 아니다. 소제기 당시에만 있으면 되고, 그럼 뭐 소송을 하다 보면 소송 비용이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주식을 팔 수도 있습니다. 그럼 0.9% 0.9% 되고 1%가 되지 않을 때 어떻게 되냐? 이래도 문제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소송을 제기한 주주는 절차 보시면 당사자 보시면 제소 당시 요건을 구비한 이상 제소 후 지분율이 1% 미만으로 감소해도 무방하다. 요거 알아두시고요. 절차를 보시면 소송을 제기한 주주는 곧 회사에 대해서 소송 고지를 해야 된다. 알려주겠죠. 어제라 그러는데 우리 저번 시간에 저번 주차에 얘는 소송을 하면 고지한다. 고지. 이걸 소송 고지예요. 그럼 소송에 참가합니다. 그럼 참가자 효력을 반대했죠. 그럼 얘를 도와주러 일방을 승소를 보조하기 위해서 참가는 뭐가 되냐? 소송 고지에서 보조 참가가 됩니다. 무슨 참가? 보조 참가. 그래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한번 알아두고 나중에 보면 민사소송법을 수강하실 때 다수 당사자의 소송 형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소송을 꼭 원고 1명, 피고 1명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원고가 여러 명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피고도 여러 명 될 수 있죠. 이렇게 다수 당사자의 관계에서 그 다음에 뭐 필수적 공동소송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있을 때 그 다음에 또 제3자가 또 참가할 수 있는 방법, 소송 참가, 보조 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 공부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개념 잡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마 배운 기억이 있어. 그래서 이렇게 됐구나 하면 그 다수 당사자의 소송 관계를 이해할 때 여러분에게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 소송을 제기한 주주는 곧 회사에 대해서 소송을 고지해야 되고 회사는 주주의 대표소송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알았죠? 재심도 할 수 있습니다. 원고인 주주와 피고인 이사가 공모해서 회사의 권리를 침해할 목적으로 한 경우 회사 또는 주주는 확정된 청구 판결에 대해서 재심 해소를 제기할 수 있다. 뭐예요? 둘이 이렇게 이 주주와 이사는 둘이 짜고 친다 이 말이죠. 회사에 손해를 입히기 위해서. 이러한 경우에 일부러 이렇게 제스처를 취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재심을 청할 수 있다. 판결의 효과에 대해서 주주가 승소했다 이랬을 때는 회사에 대해서 소송 비용 외에 소송으로 인한 상당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겠죠. 왜? 네가 해야 할 걸 내가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소송 비용을 네가 다 대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주주가 패소했을 때 패소했을 때는 주주가 패소했을 때는 아무 이유가 없죠. 이럴 때는 회사에 누를 끼치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부담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이사회가 업무 집행에 대한 감독권을 갖지만 이외로 주주도 가질 수 있다. 이때 주주는 소수주주다. 뭐가 있냐? 위대한 1%, 위법행위 유지 청구권과 대표 소송이 있다. 이걸 반드시 여러분이 숙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우리 403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402조를 보시면 유지 청구권이 있어요. 402조 찾으셨죠?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의 위반 행위를 해도 하여 이로 인해서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때 감사 또는 발행 중시 총수의 1% 이상의 주주를 가진 주주, 이게 누구야? 수수주주도 회사를 위해서 그 행위를 유지를 청구할 수 있다.
이해됐죠? 그 제목은 유지청구지만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03조 주주의 대표소송이에요.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자, 1항의 청구는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해야 되고요. 전항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는 즉시 회사를 위해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5항 보시면 자, 소를 제기한 주주가 그 제소 후에 1% 미만일 때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404조를 오시면 회사는 전조 3조의 4조에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그렇죠? 소송 고지하면 이걸 뭐라 그래요? 이제 보조 참가한다.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항에 보시면 소를 제기한 후 지체 없이 회사에 대해서 소송 고지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우리 앞에서 수업을 했었죠? 예,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406조 뭐 이 재심에서도 제기할 수 있고 이런 것들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네. 자, 이게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이제 그 집행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이사회, 대표이사, 그 다음 누구? 집행임원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이제 공부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인 감사와 감사위원회, 그래서 뭐 준법 감시인 뭐 이런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기업의 지배구조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주주총회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두 번째 이사회, 대표이사, 그 다음에 집행임원, 이사의 대표이사, 집행임원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는 소수주주에 관한 업무 집행의 감독에 대해서도 공부했고, 이제는 우리가 뭘 공부하냐?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이런 것들. 그다음에 준법 지원인, 준법 감시인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검사인 이런 분들을 우리 이제 배운다. 그래서 우리 뭐 그 통치 구조로 얘기했을 때는 이제 법원의 판단 근거, 적용 근거가 되는 우리 법원, 사법부에 대해서 공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3페이지에 오시면 감사와 감사위원회 및 준법 지원인과 검사인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학습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끝나면 이제 이 그 회사법과 기업법에서 가장 큰 핵심이 되는 뭐 기업의 지배 구조에 대해서 모두 학습을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지배 구조는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기말고사를 만약에 보게 된다면 이 지배 구조에서 무조건 시험을 냅니다. 약속할게요. 네. 여기서 안 내면 어디서 냅니까? 네. 이 황금어장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황금어장에서 안 내면 어디서 내요? 이 선원들, 이 어부들도 이 고기떼들이 있는 걸 알고 거기서 이제 낚시를, 조업을 해야지 수확량이 많잖아요. 거기 한 마리도 없고 새끼만 있는데 거기 가지고 하루 종일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공부를 할 때 뭐 자격시험을 하든 뭐 학교 공부를 하든 객관식 시험 같은 경우는 진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내고, 그 다음에 100점 맞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출제자를 모욕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틀리기 위해서 구석에 있는 거 하나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 주관식 문제도 그렇고 논점이 있는 건, 그런 것들은 중요한 건 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큰 덩어리 쓰고 그 가외에 있는 거 여러분이 하나씩 첨삭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큰 공부를 하더라도 혹시 여러분들이 아시겠습니까? 뭐 여러분들이라고 로스쿨 가지고 변호사가 안 되는 법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해요. 이럴 때
나중에 이제 뭐 2차 문제를 써야 되는데 이럴 때는 뭐냐 논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논점에 보면 아 이게 만약에 뭐 대표이사의 뭐 남용에 가는 거다 이게 사례를 쭉 읽었을 때 그러면 대표이사만 딱 쓰는 게 아니라 이 지배구조가 뭔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설명해주고 그 다음 이사에 이렇게 뭐 잠깐 있는데 특히 대표이사를 써주고 대표이사에 대해서 논점이 많잖아요. 뭐 대표이사는 업무 집행에 대해서 집행권을 갖고 대표권을 갖고 여기에 대한 어제 저번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범위가 뭐고 제한이 뭐고 남용이 뭐고 이렇게 됐을 때 그 명칭을 신뢰한 외관을 신뢰한 사람 보호할 수 있다. 표현 대표이사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 될 수 있다. 공동 대표이사 뭐 이렇게 그래서 표현 대표이사 성립 요건은 외관 존재, 외관 부여 신뢰 뭐 이런 것들을 쭉 이제 연결해서 써준다 이 말입니다. 마치 제가 기말고사를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공부를 하고 있더라도 또 어떠한 공부를 준비하고 있더라도 일단은 시험을 보는 시험, 뭐 객관식 시험 보고 주관식 보더라도 제일 중요한 부분에서 무조건 냅니다. 그럼 매년 낼까요? 매년 내요. 왜? 거기 부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모르면 다른 걸 이해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기출문제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 기출문제란 말은 계속 그 문제를 내왔던 문제 중에서 여러분이 어느 부분이 중요하고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한다는 걸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가장 큰 그 지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자격증을 시험을 하더라도 여러분 영어 시험 뭐 토익이나 토플보다 똑같아요 말입니다. 중요한 단어들은 계속 나오잖아요. 예. 그 법학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식회사법과 기업법 2에서 가장 핵심적이라고 꼽으면 바로 저는 이 지배구조 이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꼽는 건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자금 조달이에요. 자금 조달의 방법은 바로 신주를 발행하고 사채를 발행합니다. 그래서 이게 신주가 제일 중요하죠. 우리 주식을 우리 설립할 때 발행하고 이제 설립 후에 또 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신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회사법의 2대 산막이 뭐예요 했을 때 기업의 지배구조와 자금 조달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게 자금 조달. 그럼 뭐 거기서도 다 중요하죠. 뭐 주주권 뭐부터 중요하고 설립자도 중요하죠. 네. 안 중요한 게 없지만 그 중에 중요한 거 뽑으라면 이렇게 뽑는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제 과목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들도 공부할 때는 그 이런 분들 있죠. 뭐 골고루 막 중요하지 않는 것부터 다 문제를 내시는 분들은 진짜 문제가 큽니다. 내가 객관식 문제를 냈는데 이걸 다 맞는다. 그럼 내가 자존심이 상할까요? 아니요. 전 뿌듯해요. 왜? 여러분들이 그만큼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100점자가 100점 만점 맞은 자가 나오잖아요. 수능에서도 나오고. 그 출제 의원들이 막 모여서 막 숙박하면서 문제를 내는데 이건 맞겠어? 했는데 다 맞아요. 그렇다고 출제 의원들이 막 어디서 막 떨어져서 막 난 뭐 이렇게 하면 난 뭐 실력도 없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든 시험을 준비하고 이런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은 딱 정해져 있다.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하고 가외로 있는 것들을 흡수하면 된다. 그렇게 학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셨죠? 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감사를 좀 공부하겠습니다. 감사. 34페이지에 오시면 우리 감사가 되는데요. 감사. 자, 감사를 보시면 의 보세요. 의 보시면 필요적 상설 기간이고 감사는 이사, 지배인, 기타 상업 사용인을 겸하지 못한다. 이거 좀 묻지 줄까요? 예. 감사는 only 감사다. 오로지 감사다. 꼭 감사 이해됩니다. 얘는 겸직이 절대 안 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오로지 감사 이해해요. 그래서 뭐 이사도 안 돼요. 감사이면서 이사? 근데 주주이면서 이사는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감사에는 이사도 안 되고 지배인 아시죠? 안 되시고 그 다음에 상업사용인 기타 상업사용인이 누구예요?
뭐 부분적 포괄 대리권을 가진 상업 이런 사람들 절대로 안 된다. 선임. 자, 선임 어떻게 했어요? 이 감사 선임. 성립 전, 회사 성립 후. 성립 전, 성립 후. 성립 전에서 어디 했습니까? 발기 설립일 때는 어디에서? 발기인이 했죠. 모집 설립에서는 창립 총회에서 했고, 성립 후에서는 어떻게? 주주총회에서 했다. 이 사람 똑같잖아요. 예, 여러분. 자, 그래서 주주총회에서 선임합니다. 이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회사가 성립된 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주주총회 보통 결의를 합니다. 자, 선임할 때는 무슨 결의를 한다? 보통 결의. 그럼 해임은 이런 거 하면요, 제가 막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왜? 너무. 그럼 보통 결의 요건은 뭐죠? 이렇게 물어봐요. 저 이렇게 오프라인 대면 수업할 때. 그러면 눈을 막 피하겠죠. 왜 저한테 물어보지? 막 이렇게 하면서.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진짜 중요하다 했잖아요. 이거 지배구조. 여기에 무슨 결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결의, 특별 결의, 그 다음 특수 결의가 있다 했잖아요. 보통 결의가 뭐라? 2분의 1, 4분의 1. 얘는 하나 큰 거 3분의 1, 3분의 2. 얘는 100% 동의. 이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예,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겠죠. 예. 그래서 우리 기말고사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우리 이제 온라인으로도 이제 14주차까지 혹은 15주차까지 제가 수업을 하게 되면 다 하고, 이제 시험 문제에 대한 또 내용들은 제가 이런 강의실이 아니라 앉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영상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알았죠? 트레이닝복 바람으로.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그 선임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데 주주총회 보통 결의를 한다. 보통 결의는 어떻게 해요? 2분의 1, 4분의 1. 이게 2분의 1, 4분의 1 뭔지 모른다. 그럼 큰일 납니다. 앞으로 다시 가보세요. 자, 자, 그러면 해임은 뭐라고? 특별 결의입니다. 3분의 2, 3분의 1로 한다. 자, 그래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 주식 총수, 즉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 주식 총수 3%를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분에 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즉 우리 감사를 선임할 때, 자 보세요. 우리 조금 전에 제가 먼저 말씀드렸지만 그 주식 평등의 원칙의 예외가 단종 소감이라 했어요. 단이 뭐예요? 단주, 소수주주. 단종, 종은 종류 주식, 소는 소수주, 감사 선임할 때. 이 감사 선임이라는 말은 우리 또 공부합니다. 내가 5%의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 3%에 초과되는 부분이 얼마죠? 2%죠. 2% 돼서 의결권을 제한시킨다. 뭐 이런 거 했죠. 이게 주식 평등의 원칙에 뭐가 된다? 예외가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한번 기억을 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 주식 3%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에 대해서는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주주가 뽑는 사람이 감사로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제한이 있다. 그 얘는 뭐다? 주식 평등의 원칙의 예외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9년 개정상법에서는 소규모 회사는 또 자본금 규모가 있죠. 얼마였습니까? 자본금의 규모가 10억 원 미만인 회사. 이렇게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소규모 회사에 대해서 창업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서 감사 선임 의무를 면제했다 이 말입니다. 이런 회사는 뭐 감사 선임을 안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우리 소규모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창업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서 웃는 이유는 또 물어볼 것 같아가지고 그 창업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서 했던 내용들이 앞에 쭉 나와요. 그죠?
그럼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이사는 1인 또는 2인을 둘 수 있다. 또 뭐였어요? 설립에 있어서 소규모 발기 설립으로 갔을 때는 뭐 공증인의 인증에 면제한다. 이런 것들을 반드시 좀 기억해 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창업 절차의 간소화 방안이 뭐냐? 지금 배운 것들 감사 선임을 면제할 수 있다. 이사를 1인 또는 2인 둘 수 있다. 발기 설립을 갔을 때 공증인의 뭐 인증을 면제할 수 있다. 요 세 가지는 꼭 이거 적어드려요. 소규모 회사란 말은 자본금의 규모가 얼마예요? 10억 원 미만인 회사를 소규모 회사랍니다. 이런 회사의 특징이 있다. 창업 절차를 간소화시켜준다. 창업 절차를 간소화시켜주는 거 지금 감사 선임을 면제해 줄 수도 있고 이사에 선임할 때 1인 또는 2인을 선임할 수 있고 세 번째 이 소규모 회사를 발기 설립 형태로 진행할 때 발기 설립 형태로 갈 때는 뭐 창업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서 공증인의 인증을 면제해 준다. 요거 기억을 하시라. 기억을 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아셨죠? 기억 안 하면 삐질 거예요. 속으로 그러겠죠? 삐지거나 말거나. 네. 벌써 우리 이제 주식회사법이 12주차. 기업법 2는 13주차. 그래서 이제 기업법 2 14, 15주 끝나고 우리도 이제 여기도 곧 이제 몇 주만 더 하면 이제 종강인데 그래요. 제 소감은 이 혼자 이렇게 얘기해 보다 보니까 어느덧 종강이 다가왔다는 걸 참 이게 막 화가 날 것 같아요. 왜? 이 강의실에 가지를 못하고 여러분하고 이제 더 좋은 얘기도 많이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되니까 여러분도 지금 뭐 학교에서 수업을 받는 게 좋지만 막 화가 나죠. 저도 화가 나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빨리 상황이 진정이 되겠죠. 그죠? 네. 자,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소규모 회사는 창업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감사의 선임 의무를 뭐하고 있다? 면제하고 있다. 그렇게. 혹시 이제 기말고사를 보게 되면 그 기말고사를 보는 범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따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은 열공해 주십시오.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감사의 수와 임기 보수 등입니다. 감사의 수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우리 이사의 수는 제한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소규모는 1인 또는 2인. 그 다음에 일반적인 회사는 뭐 3인 이상 두야 한다 했잖아요. 대표이사는 수에 제한이 있어요? 대표이사 1인도 되고 수인도 되다. 그럼 제한이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주주에 제한이 있어요? 주주가 1인일 때는 뭐 1인 회사. 그 외에는 뭐 보통 회사. 그리고 감사의 수에는 제한이 없어요. 자, 1인 이상이면 된다 이 말입니다. 기억하시고요. 감사의 임기는 자 밑줄 칩니다.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에 취임했어요. 그 다음에 3년 이내 최종 결산 주총에서 종결시까지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3년 취임하고 3년 안에 어떻게 해요? 최종 주총 결산시까지 그때까지예요. 그래서 그냥 뭐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사는 그냥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하잖아요. 왜 얘는 3년 내 최종 결산 주총 왜 종결시까지 왜 감사 보고가 있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정해져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그다음 결산기가 취임 후 3년 내에 도달하면 되고 정기
정기총회, 우리 정기총회, 임시총회,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1년에 한 번, 임시총회는 수시로 할 수 있죠. 정기총회가 3년 내에 도달할 필요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감사의 보수는 이사의 경우와 같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이사의 보수 공부할 때 뭐예요? 뭐 직무 대가로 받는 걸 말하고 있죠. 그래서 감사의 보수도 같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언제 그러면 종임이 되냐? 위임 관계가 종료되고 임기가 만료되면 당연히 갔죠. 이때 된다. 자, 고난을 보시면 업무 및 회계의 감사권, 감사권이 있겠죠. 영업보고 요구권 및 업무의 재산적 조사권, 그 다음에 자회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권, 조사권, 그 다음 밑에 쳐볼까요? 이사의 추석 및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요거. 그 다음에 별표치입니다. 주주총회 소집 요구권. 자, 주주총회 소집권은 누가 할 수 있었습니까? 이사? 대표이사?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이사회에서 한다 했잖아요. 이사회! 그 다음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또 그 다음에 법원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했잖아요. 중요해요. 지배구조, 기업의 지배구조. 기업을 움직이는 지배구조. 그러면 국가는 통치구잖아요. 통치구조 뭐 있어요? 국회, 정부, 사법부가 있잖아요. 이걸 통치구조, 얘는 지배구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이해됐습니까? 당연히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유지청구권. 아까 했잖아요.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1%의 소추가 할 수 있다. 별표 치시고, 그 다음에 감사해임에 대한 의견 진술권, 그 다음에 별표 칩니다. 회사를 대표할 수 있다. 언제 회사를 대표할까요, 여러분? 언제? 그죠? 이사와 회사의 소송이 되었을 때. 우리 여기 대표이사에 대해서 대표권의 제한이 있었죠. 그래서 이사와 이사와 회사의 소송이 있을 때 대표권이 제한된다. 그리고 대표권 남용, 대표권 범위, 대표권의 제한 이렇게 공부할 때 그럴 때 누가 감사나 감사위원회가 대표권을 한다. 그래서 이때 대표권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소재기권. 자, 우리가 뭐 설립 무효의 소송이나 그 다음에 주주총회 취소의 소송 이런 것들 전부 다 소송 제기권자 누구세요? 주의감. 주주, 이사, 감사가 무조건 공통 부문입니다. 거기에 다른 소송에서 플러스가 되는 거지. 주의감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꼭. 꼭입니다, 꼭. 자, 의무를 보시면 선관주의 의무, 이사에 대한 보고 의무, 주주총회에 대한 보고 조사, 감사록 작성, 감사 보고서 뭐 이렇게 감사가 해야 할 의무가 되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목이 막 간질거리네. 여러분이 너무 열공하니까 간질거려요. 반대로 해석합니다. 농담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감사에 일정한 경우 우리 뭐 앞에서 봤지만 발기인이 책임이 지는 경우, 이사가 책임지는 경우 다 했잖아요. 그죠? 또 이런 거 물어보면 또 이거 또 복습을 했는지 제가 물어봐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 발기인의 책임에서 이 회사가 성립했을 때 자본 충실 책임이 있죠. 인수 담보, 납입 담보. 얘들은 무과실 책임. 그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은 과실 책임. 그렇게 했죠. 그런데 이사에 대한 책임은 인수 책임이 있는데 납입 책임은 없다. 자본 충실 책임에서 왜? 이거 마감 발행 때문에 그렇다. 이거 기억나시나요? 그리고 감사들도 일정한 경우에 책임을 묻습니다. 여기 이제 400 그 몇 조냐? 14조인데 여기서부터는 우리 잠깐 이제 브레이크를 하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10분. 이렇게 10분 이런 게 우리 이게 참
습관이 중요하죠. 자, 우리 뭐 이제 대면 수업 할 때, 오프라인 수업 할 때, 자, 10분간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 습관이 됐습니다. 여러분 잠깐 쉬었다 들어올게요. 알았죠? 네.